네,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3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 TV, 그 다음에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의 축구 뉴스까지는 아니고 원래 축구 뉴스를 따로 준비했는데 오늘은 이제 황희찬하고 김민재 관련 프리미어리그 이적 관련 소식만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다른 뉴스까지 하면은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것만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트위치하고 유튜브를 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올라가면 방송 안 했는데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가끔은 또 이렇게 카카오만 합니다. 카카오가 넘버원 퍼스트 이기 때문에 네, 제 마음 꼴리는 대로 가끔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축구 뉴스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디 애슬리틱의 도미닉 피필드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알짜로 아주 좋게 보강할 수 있는 선수들을 정리해서 이제 나열을 했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한 황희찬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김민재인데 황희찬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웬만하면은 화를 안 내면서 짜증을 안 내면서 방송하려고 하는데 채팅 올라오는 지금 꼬라지가 심히 거슬립니다. 왜 채팅 안 치는 거예요? 채팅으로 먹고 사는 게 방송하는 사람들인데 왜 한 명만 치냐고, 왜 저 빡빡님만 치냐고, 또 이 작심삼일을 또 만들려고 또 아주 그냥 손가락이 가만히 본드 붙여놓은 거 마냥 가만히 그냥 사람이 별로 없구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더 쳐줘야죠. 네. 손가락이 힘들어. 알았어. 손가락이 힘들면은 뭐 또 어쩔 수가 없지. 황희찬 선수 간단한 우리는 다 알지만 그래도 한번 읊어보는 이제 프로필 아니겠습니까? 커리어니까. 황희찬은 현재 레드불 잘츠부르크 소속팀에서 뛰고 있고요. 저 유니폼 진짜 이쁘죠? 검은색. 근데 저게 다 이쁜데 목이 별로야. 잠깐 이야기가 3,000% 빠졌습니다. 아무튼 소속팀은 오스트리아 레드불 잘츠부르크에서 뛰고 있고 포지션은 포워드와 2선에서 뛸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 뛸 수 있습니다. 사실 가운데는 좀 그렇긴 한데 요즘에 황희찬 2선 이 자리를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국가대표팀에서도 봤었고 스위칭이나 이런 자리 옮김에 있었을 때도 봤었고 가운데는 요즘에 황희찬 경기 보면 황희찬이 패스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시야도 많이 늘었지만 이 기본적인 짧은 패스 정확도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에 따라서 황희찬이 이제 뛰는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1선과 2선 다 뛸 수 있는 자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이적료로는 여기에서는 이제 2천만 파운드 310억 가량을 이제 좀 적어놨더라고요. 이 언론은 디 애슬리틱이라는 언론인데 다들 지금은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 훨씬 더 해외 축구 뉴스도 많이 보시고 하시니까 여기는 이제 새롭게 아주 각 구단의 공신력이 높은 기자들을 모아서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신생 언론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무튼 공신력과 신뢰도에 입각해서는 기자들 여기 속되어 있는 기자들이 워낙에 좋은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찌라시는 아닙니다. 찌라시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미안한 부분이 있네요. 아무튼 이번 시즌 많은 주목을 받았던 잘츠부르크의 포워드 라인은 현재 시즌 중반인데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타쿠미 미나미노는 이미 리버풀로 먼저 이적을 했고 그 다음 엘링 홀란드는 도르트문트로의 이적을 완료했습니다. 이 둘의 이적은 이제 황희찬의 이적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을 것인데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울버햄튼이 황희찬에게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츠부르크와 5년 계약이 맺어져 있는 황희찬은 2선 중 어느 자리에서도 뛸 수 있는 멀티자원 선수이며 이미
이번 시즌 22경기에서 9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트가 11개인가? 12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봤던 걸로는. 통합 뭐 공격 포인트로 공포로 보면은 20개가 넘어가는 거죠. 물론 뭐 리그의 좀 뭐 수준을 생각하면 뭐 그런 것도 이제 좀 우리가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점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발전한 모습을 우리가 챔스에서나 국가대표팀에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선수가 이제 좋은 선수라는 기본적인 우리의 평가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황희찬은 유럽 대항전에서의 활약 또한 엄청난데 2018년 잘츠부르크의 유로파리그 4강 진출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이번 시즌 리버풀 원정 경기에서는 4대3으로 패배할 때 경기는 졌지만 황희찬은 아주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울버햄튼의 풋볼 디렉터 케빈 세렐은 잘츠부르크가 이제 홈에서 리버풀에게 0대2로 패배한 경기를 직접 찾아가 관전까지 했고 잉글랜드의 다른 구단들도 황희찬에게 관심이 있는 가운데 겨울에 그를 데려오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전에도 말을 했지만 황희찬에게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게 울버햄튼이고 다른 팀들도 소소하게 이 선수에 대한 이제 거취를 지속적으로 탐색을 하고 있다. 뭐 좀 알려져 있는 아스날은 사실 거의 뭐 희박하고 그냥 아스날은 뭐랄까 그냥 뭐 황희찬 요즘 어디 있나 뭐 이런 거죠. 뭐 자기 아는 에이전트 있으면 걔 아직도 거기 있나 뭐 이런 거 이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되고 이제 울버햄튼 다음으로는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를 볼 수 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도 딱히 뭐 황희찬에 대해서 뭐 엄청 뭐 관심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이 이제 1순위, 2순위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뭐 황희찬 한번 생각해보는 정도. 울버햄튼이 확실히 찾아가서 이 선수에 대한 스타일을 뭐 살펴보고 그 다음에 팀 내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뭐 이 선수가 한국에서 대표팀을 어떻게 뛰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뭐 자세히 살펴봤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울버햄튼이 더 관심이 있다고 봐야겠죠. 디 애슬리틱은 황희찬의 계약 내용에 바이아웃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320억 선이면 황희찬을 데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적 후에 다시금 잘츠부르크에 임대되는 방식으로 팀을 옮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처음 봐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황희찬의 계약 내용에 바이아웃이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황희찬이 바이아웃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미나미노도 바이아웃으로 리버풀로 갔고 엘링 홀란드도 이제 바이아웃으로 도르트문트로 갔습니다. 물론 엘링 홀란드는 이제 이 커미션을 떼주는 라이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좀 돈이 더 들긴 했지만 황희찬은 재계약을 또 했었기 때문에 황희찬은 바이아웃이 없어서 좀 이제 이적하는 게 좀 되게 지지부진했나 보다 했겠는데 여기서는 뭐 바이아웃이 있다 이렇게 확정짓진 않고 바이아웃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말해서 약간 돌려 말했는데 뭐 일단은 뭐 있으면 좋죠. 네, 있으면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걸 한번 언급해 보고요. 근데 이제 황희찬이 이적 후에 다시금 잘츠부르크에게 재임대되는 방식으로 팀을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 제가 해석해 보자면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 걸 이번 겨울에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 걸 울버햄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선수를 선점하기 위해서 먼저 데려오긴 하고, 그러니까 이 계약상으로는 여름에 이제 합류하는 것으로 하고 겨울은 이제 잘츠부르크에 다시금 재임대돼서 저번에도 뭐 제가 언급했던 뭐 저기 퓰리시치가 이제 첼시로 갈 때처럼 잠깐 6개월 다시 재임대 갔다가 뭐 오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아마도 울버햄튼이 이 선수를 정말 데려오고 싶어 했을 때 황희찬도 뭐 바로 가고 싶긴 하겠지만 상황이 뭐 가서 주전 경쟁 또 하면서 적응하는 것도 좋지만 좀 많이 뛰면서 감각도 유지하면서 여름에 합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뭔가 좀 확실한 스탠스를 알고 싶은 거죠. 우리 팬들도. 그러니까 그래 뭐 잘츠부르크 아직 유로파리그 살아있고 하니까 뭐 거기서 유럽 대항전도 뛰면서 동기부 얻으면서 또 홀란드도 없고 미나미는 없어서 힘들겠지만 핵 주전으로 뛰면서 뭐 이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여름에 뭐 울버햄튼만 갈 수 있다면 뭐 그런 그 선택도 이제 바로 가는 것 다음으로 많은 팬들이 좋아할 겁니다. 결국에는 뭐 뭔가 도장을 꽝 찍고 가는 거니까. 네.
그런 걸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저도 뭐 바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그래 뭐 제임대 가는 거 나쁘지 않지 이런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희참함으로써 뭔가 좀 결정되는 게 좀 이번 겨울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일단 뭐 프리미어 리그 팀으로 이적하는 대부분의 수준급 포워드들이 공격수들이 비싼 가격으로 이적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황희찬의 몸값 2천만 파운드는 뭐 싸게 느껴질 정도이고 언제나 초코마님 쿠키 1000개 조던. 형 부끄럼이 많아서 채팅 잘못 쳐 미안해 올해는 떡 봐봐요. 내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언제나 초코마님이 쿠키 1000개를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초코마님. 쿠키 1000개 너무 감사하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연말에 그 다음에 연초에 다들 이제 나갈 거 뭐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렇게 큰 금액을 또 선뜻 저한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채팅을 잘 못 친대. 알았어요. 사과를 받아들이고 사과할 건 아닌데 아무튼 올해는 떡상하자. 그래요. 올해는 한번 떡상하는 해로 한번 또 만들어 봅시다. 또 여러분들의 건강과 제 건강, 여러분들 주변인들의 모든 건강을 또 더 좋게 만들면서 떡상하는 한 해로 한번 다 같이 만들어 보자요. 그런 떡상은 채팅을 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뭔가 활발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언제나 쪼꼬마님은 평생 제외. 야스. 감사합니다. 언제나 쪼꼬마님 다시 한번 쿠키 1000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변화추억님도 아까 쿠키 500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변화추억님 쳐야죠. 매니저인데 우리 방에 지금 혼자 있는 지금 매니저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더 열심히 쳐야지. 이거는 이제 좀 전에 이제 디 애슬리틱 언론 말고 이제 버밍엄 지역지, 그러니까 울버햄튼 관련된 지역지에서 또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보도가 된 게 있는데 이제 담당 기자 알렉스 디키는 팬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팀의 이적 시장, 그러니까 울버햄튼의 이적 시장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황희찬의 이적설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또 보겠습니다. 울버햄튼은 잘츠부르크의 공격수 황희찬을 매우 원하고 있으며 황희찬의 몸값은 팀의 재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 이 선수는 또 발전 여지가 또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팀의 영입 방향과도 적합하다고 언급하며 현재 울버햄튼의 공격진에는 보강 문제가 시급하다. 하지만 황희찬이 오려거든 팀에 소속되어 있는 쿠트론의 거치가 정해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황희찬의 이 거치 문제가 지금 계속돼서 이제 뭐 확실하게 언급되지 않는 거는 쿠트로네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그러니까 이적을 하겠다, 임대를 가겠다, 구단도 이적을 하겠다, 보내줄게. 어느 팀이 얼마야? 임대를 가겠다? 그래 보내줄게, 임대 가. 이게 확실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오지 않은 거죠. 쿠트로네도 뭐 좀 고민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상황에선 쿠트로네가 나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네투가 더 먼저 지금은 더 이제 기용되는 걸 보면 쿠트로네도 뭐 1선과 2선을 다 뛸 수 있는 선수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라울 히메네즈와 더 다퉈서 1선으로 가기 힘들 것 같고 2선도 뭐 사실 쉽진 않죠. 뭐 조타, 네투도 뭐 1, 2선 다 뛰니까 사실 황희찬도 비슷한 뭐 성향의 선수고 거기서 이제 쿠트로네가 좀 확실히 정해지면 팀의 뎁스가 한 명 나가긴 하지만 황희찬으로 보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일단 그게 좀 정해져야 황희찬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너무 질질 안 끌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안 되면 뭐 황희찬과 팬들에게는 좀 많이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안 되면 또 다른 팀이 달라붙을 수도 있으니까 될 거면 좀 빨리 제 힘들어도 뭐 다시 빨리 한번 좀 뭐든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기다리는 팬들도 뭐 지치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여름 이적 시장이 좀 짧기 때문에 금방 가요. 또 다른 선수들 뭐 영입한다 뭐 한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금방 가는데 그래도 뭔가 좀 스탠스가 확실하게 정해지면 결과도 정해지면 좀 우리도 마음은 좀 한결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저도 뭐 당연히 울버햄튼에 바로 겨울에 갔으면 좋겠지만 또 잘츠부르크 상황을 생각하면 갑자기 주전 공격수 3명을 내보내는 거는 네, 어느 팀에서도
볼 수 없었던 건데 황희찬도 과연 나갈 수 있을까?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다, 저떻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사마다 좀 다르게 하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기사는 오늘 나온 기사. 그러니까 뭐 이전에 뭐 12월 말일 날 나왔던 뭐 황희찬 못 간다, 뭐 그 전날에 나왔던 황희찬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최근의 기사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부르크 승격 빨리 됐으면. 근데 함부르크 승격하고는 이제 솔직히 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 황희찬을 데려오려고 했던 그 감독도 잘렸고, 네, 잘렸고 함부르크 상황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 팀은 언제든 다시 내려갈 수 있는 뭐랄까 그냥 함부르크가 정말 역사가 깊은 분데스리가에서는 정말 뭐 팀 자체로만 보면 뭐 명문이겠지만 그냥 지금의 함부르크의 축구하는 느낌 그리고 스타일 이거는 그냥 뭐 위건, 스토크, 썬더랜드 이런 느낌이죠. 언제든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되게 좀 그지 같은 팀. 네. 솔직히 그래요. 옛날에 뭐 반니 있고 반더바르트 있고 뭐 손흥민 있고 그 당시에 함부르크 깜냥도 못 가고 그 근처도 못 가고 별로 2부 리그에서 함부르크 같은 팀이 바로 승격을 못했다? 그거는 이미 벌써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죠. 함부르크는. 다시 한번 이 변화의 추억님의 쿠키 500개와 언제나 쪼꼬마님 돈 많이 벌으셔가지고 수도꼭지만 틀면 초콜릿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쿠키 1000개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 이것도 답장 채팅 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치세요. 손 가만히 있으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진짜. 손가락 잘라버릴 거예요. 아, 잘라버리면 못 치지. 자, 이제 황희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김민재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김민재 얘기 사실 뭐 제가 안 해도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다 뉴스도 나왔고 하니까. 유럽행을 원하는 김민재에게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공개적으로 유럽 무대 진출 도전을 선언한 현재 24살의 김민재의 이적에 대해서 소속팀인 베이징 고안이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신화스포츠는 오늘 진짜 일리업서님 쿠키 100개 조던. 조합파타 감기 조심하세요. 새해 첫 감기. 내가 그때 감기 심한 게 왔을 때 말했잖아요. 이 뭐 예방 접종 하든가 해야 된다고. 또 안 해가지고 감기 오셨네. 고생인데 이번 감기. 이게 이번에 겨울이 춥진 않은데 감기가 독해. 진실랍사님 뭐 잘 주무시고 잘 쉬시고 또 주말이 바로 코앞이니까 뭐 내일 새벽에 있는 리버풀 경기는 안 보더라도 뭐 주말 경기는 봐야 되니까 좀 해야지. 몸 관리 잘 하십시오. 따뜻한 거 많이 드시고 약 잘 챙겨 드시고 주사가 짱이에요. 오늘 이제 신화스포츠에서 김민재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베이징 고아는 팀의 공격수인 박한부 라리가에서 뛰었던 박한부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북에서 뛰다가 한 김민재를 절대 이적시키지 않겠다라고 밝혔으며 브루노 제네시오 감독은 이 둘을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브루노 제네시오 감독을 잠깐 말씀드리면 옛날에 리옹에서 오래 뛰었고 은퇴하고 나서는 리옹의 팀에서 밑바닥부터 올라와가지고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이 리옹에서 이제 밑바닥 올라와서 뭐 1군 감독까지 하면서 정말 이 리옹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이정 감독, 슈미츠 감독을 대신해서 이제 베이징 고안을 맡고 있는데 이 김민재에 대한 신뢰가 되게 높다고 합니다. 김민재는 이미 공개적으로 유럽 진출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으며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동아시안컵 우승 후 김민재는 그때 인터뷰에서 뭐라 말했냐면 이제 더 큰 무대로 나가 11명이 정말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적하고 싶고 그런 팀에서 뛰면 어떨지 한번 생각도 해보았고 그래서 유럽으로 가고 싶다. 더 큰 무대로 가고 싶다라고 인터뷰에서 유럽 진출이 지금은 자신에게 가장 큰 목표라고 또 말을 했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김민재를 원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원하는 팀은 역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전부터 또 김민재에게 관심이 있었던 와포드이며 김민재는 베이징 고안으로 이적하기 전부터 와포드의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관심은 그렇게 막 엄청 막 우리 꼭 김민재 무조건 필요해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관심 말 그대로.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더 높은 관심이죠. 1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와포드 이적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지난 2019 시즌 중국 슈퍼리그 2위를 차지한 베이징 고안은 2020년 리그 우승에 재도전하고 싶어하며 현재 시즌 중반까지 선두를 달렸었지만 현재는 아니죠. 저번 시즌 중반까지 선두를 달렸었지만 3위까지 또 다시 하락하면서 그때 3위로 떨어지면서 로저 슈미트 과거 이제 잘츠부르크 그다음에 레버쿠젠 감독했던 또 손흥민을 지도했었던 정말 능력 없는 감독이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던 그 감독을 경질하면서 후임으로 이 프랑스에서 이제 제네시오 감독이 팀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네시오 감독이 팀에 오면서 빠르게 팀이 안정화되었지만 아쉽게 우승 문턱에서 좌절하면서 우승하지 못했고 준우승 다음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2020 시즌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베이징 고안은 기존의 주축 선수들을 무조건 지키려 하고 있으며 베이징 고안 입장에서는 팀의 수비를 탄탄하게 만든 이 김민재와 지난 시즌 공격수 중에 유일하게 팀에서 두 자릿수 득점 10골을 기록한 박한부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수로 구분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베이징 고안 CEO는 현재 중국 언론을 통해서 이 제네시오 감독의 전술을 고려할 때 김민재와 박한부가 팀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되며 구단도 이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김민재는 중국 슈퍼리그의 외국인 선수 출전 규정 4명 엔트리 등록할 수 있고 3명이 경기 뛸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제 뭐 아시아 선수들이 좀 자리를 많이 잃어가는 가운데서도 박지수나 뭐 김민재 생각보다 다 훨씬 더 많은 경기를 뛰었죠. 김민재는 리그에서만 26경기에 출전했으며 시즌 중반 감독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 수비수로서의 입지가 탄탄했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다시 아시아 쿼터가 부활하며 김민재가 베이징 고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거를 잠깐 짚고 가자면 이제 아시아 쿼터가 이 기사는 오늘 기사인데 아시아 쿼터가 중국에서 부활된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다른 뉴스에서는 아시아 쿼터 이 부활이 되지 않는다. 뭐 아무튼 뭐든 김민재는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나가는 팀의 선수고 여기서 이제 아시아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팀에 필요한 건 무조건 맞아요. 네, 무조건. 근데 여기서는 일단 아시아 쿼터가 부활한다고 써 있는데 저게 만약에 맞다면 저 말이 맞다면 또 이제 한국 선수들이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옛날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아시아 국적의 선수들이 중국 슈퍼리그로의 약간 유혹 같은 게 많아질 수 있으니까 뭐 그게 아니더라도 김민재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나가는 팀의 선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자원이긴 하죠.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나가면 아마 뭐 다른 아시아권 선수를 무조건 데려올 거예요. 베이징과는. 그러니까 이 팀 뎁스가 두꺼워야 되는데 팀 뎁스가 두꺼운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출전이 3명이잖아요. 국적 상관없이. 그러면 김민재를 그냥 뭐 유럽, 남미, 아프리카 선수와 똑같이 쓰겠다는 거지. 그렇게 26경기나 나왔다라는 거는 팀에서 정말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중간에 감독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 내가 알기로 마지막 경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지금 감독도 그전 감독인 슈미트도 이 김민재를 되게 믿고 있다. 이건 맞다. 이거는 뭐 팩트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징 고안의 입장이 또 한국으로 이제 전해지면서 뭐 김민재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아마 또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역시나 좀 힘들 것 같다. 이적하고 나서 첫 번째 시즌 끝나고 이적한다고 했을 때 게다가 이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걸 감안했을 때 베이징 고안이 또 다음 시즌 리그 우승을 또 노리는 가운데 김민재를 보내줄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 상황이 좀 그렇게 좋지 않다. 암초가 나타난 것이 맞다라고 좀 다들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제 생각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거의 뭐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김민재의 기량 자체가 이미 리그와
그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경기를 통해서 검증이 되면서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네. 뭐 그것은 베이징 고안이 김민재를 생각하는 부분, 와포드가 김민재를 생각하는 부분 똑같을 겁니다. 이 선수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필요한 자원을 쓰고 있을 텐데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금액이죠. 네. 그러니까 김민재가 연봉을 받는 금액이 아니라 이적료의 금액을 말하는 건데 이 베이징이 만약에 김민재를 보내준다고 하면 거액의 이적료를 요구할 텐데 과연 와포드가 이 아시아 국적에 유럽에서 뛰어보지 않은 선수에게 거액의 이적료를 줄 것이냐. 그게 거액이라는 게 뭐 사실 제가 생각하는 금액은 뭐 이 100억대인데 100억대 대단한 거죠, 사실. 100억대도 대단한 거고 와포드 상황을 생각하면 그 금액도 사실 적지 않으니까. 베이징 고안이 거액을 요구했을 때 와포드가 그걸 들어줄 것이냐, 뭐 아시아 선수에게 그만한 투자를 할 것인지는 사실 우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00억보다 훨씬 높죠. 한 150억? 그 정도 달라고 할 것 같은데 베이징이면? 민재 베이징 갈 100억? 그 정도는 아닐걸요? 이 뭐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상황도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포드가 최근에 좀 팀이 상승세야. 그러니까 꼴찌였고 되게 강등에 가까운 팀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만약에 한 경기를 이겨버리면 뭐 상황에 따라서는 강등권을 벗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강등 상황이 좋은 게 왜 그게 나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고정된 선수들이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겨울 이적 시장이 한 달이잖아요, 한 달인데 거기에 상황이 안 좋으면 야 우리 수비 빨리 데려와서 뭐 이렇게 써야 되고 막 하는데 돈 써 그냥 일단은 쓰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강등될 거야 이렇게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지금 상황이 조금 그래도 아이씨 이거 하죠. 상황이 지금 뭐 좀 버텨볼만 하네. 우리 이렇게 가면은 좀 이거 봐봐요. 되게 안 좋았다가 원래는 와포드가 엄청 안 좋았다고. 원래는 이거 봐요. 원래 엄청 이게 무승부고 이게 패인데 승이 한 번밖에 없었어. 이 사이에. 그러니까 개막하고 나서 어디야? 10월달 초반부터 12월 초반까지 승이 한 번밖에 없었다고. 노리치 상대로. 근데 갑자기 성적이 좋아지면서 이런 게 사실 좀 안 좋은 거지. 그렇다고 망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맨유전 승리하면서 셰필드는 그때 순위 좋았으니까 사실 1대1도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스톤빌라 잡아, 게다가 울버햄튼을 잡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상황이 뭐 조금만 집중하면 오히려 그냥 한 2월달 빠르면 1월달도 가능하겠지만 1, 2월달에 강등권 벗어나서 뭐 좀 이렇게 뭐 14위, 13위 이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약간 분위기를 만들어진 거예요. 두 경기 이겨버리면 25점이니까. 물론 얘네 팀들도 뭐 승리를 가져면 승점이 올라가겠지만 보통 이제 여기는 하위권이라고 봐야죠. 하위권 팀들은 사실 자주 이기지는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이게 오히려 좋지 않은 거죠. 생각해보면 김민재 가서 잘 되면 그게 사실 제일 베스트인데 물론 와포드 팬들 들으면 좀 뭐라 하겠지만 아무튼 와포드가 좀 기대치만큼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 팀이 정상화되면서 그 다음에 키케 플로레스 감독이 이제 그 전에 하비 그라시아 감독 있을 때 그때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키케도 그걸 살려내지 못했었는데 지금 나일즈 피어스 감독이 와가지고 이 분위기가 좋아지는 바람에 이 상황이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약간 좀 엉켰다라고 봐야 돼. 엉킨 실타래처럼 좀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김민재를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맨날 김민재 최고다, 뭐 대한민국 수비수 중에 이런 스타일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되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저도 당연히 가면 좋죠. 가면 좋은데 여기는 진짜 황희찬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황희찬 시간 문제예요. 어차피 겨울에 못 가도 여름에 무조건 갑니다. 울베 저기 누구야? 잘츠부르크도 무조건 팔 테고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이고 다 그게 느끼고 있고 한데 김민재는 모르겠어요. 이게 상황이 안 맞으면 아다리가 안 맞으면 과연 중국 무대에서 뛰고 있는 이 선수가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뭐 이렇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난 좀 김민재가 잘 됐으면 더 빨리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김민재가 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재는 좀 불안하다. 솔직히 말하면.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와포드의 상황 그다음에 베이징 고안의 지금 스탠스 이런 것들이 좀 빡세다. 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원래 뉴스가 다른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황희찬하고 김민재에 관한 뉴스들이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것만 조금 간추려서 30분 동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좀 다 풀어지게 선수들이 좀 빨리 이적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조금 중립기어 박아두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내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선수들의 또 이적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한국 선수 말고 지금 뭐 이적을 바라는 팀들이 있죠. 그러니까 선수를 영입하려는 팀들이 겨울에 뭐 예를 들어서 유벤투스도 지금 메디컬 테스트를 보는 선수가 있고 윙포드 중에 그 다음에 뭐 맨시티는 또 수비수를 노리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다른 팀들 뭐 상황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내일은 또 그런 거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축구 뉴스를 들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면 2020년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해로 남겨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점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번 사실 제 입장에서는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죠. 퍼스트입니다. 퍼스트. 하지만 이렇게 매번 축구 뉴스 하거나 축구 뉴스 올리면 바로바로 보러 와주시거나 또 중계하면은 또 공식방도 있는데 또 제 방 오셔가지고 뻘소리 하는 거 들어 오셔주는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매번 고맙게 생각하고요. 2020년 아까 초콜릿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좀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들도 늘어날 수 있게끔 또 다른 컨텐츠도 또 하고 돌탑 컨텐츠도 다시금 부활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소하게 주말에 뭐 잠깐의 또 눈요기를 해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배신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다른 뭐 축구 관련된 유튜브나 다른 방송 볼 수 있죠. 하지만 제 방송도 좀 봐달라. 네. 그런 말이죠.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 잘 부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만 뉴스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면 리버풀 경기는 중계가 안 돼서 네. 따로 제가 채팅방은 하지 않을 거고요. 주말에 일정을 이걸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시면 이번 주말이 이제 1월 4일부터 근데 이제 라리가는 제가 이제 중계하려고 해요. 네. 프리미어 리그는 이제 잠깐은 이제 건너팀이 있죠. FA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제가 FA컵을 중계 못하고 이 라리가는 중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주말에는 라리가를 또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봤자 뭐 발렌시아 경기랑 발렌시아 경기만 발렌시아 경기만 있네요. 네. 발렌시아만 보는 걸로. 나 오랜만에 일요일날 쉬나봐. 어머나 나 주말에 나 이렇게 시간 난 적 없었는데 어머나 나 오랜만에 쉬나봐. 나 주말에 쉬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거의 처음이에요. 2019년대 주말에 모셨으니까. 분데스리가도 이제 휴식기 곧 끝나요. 네. 한 1, 2주 있으면 그 분데스리가 일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심히 방송하기로 했으니까 저런 질문이 왔을 때
알려드리는 게 인지상정이지. 분데스리가 겨울 이적 시 한눈에 보기. 정조국이 제주 갔다네요. 2부 리그로 갔구만. 조건이 좋았나 보지. 분데스리가 경기가 1월 18일 날 한참 멀었네. 2주 남았네. 네. 2주 남았네. 1월 18일 날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네. 봤죠? 확인했죠? 1월 18일. 여기는 뭐 아주 푹 추니까. 그 선수들이 막 그 독일 분데스리가 뛰는 선수들은 막 겨울에 맨날 막 중동 같은 데 가가지고 금 스테이크 막 이런 거 먹고 하잖아요. 네. 옛날 리베리 먹었을 때도 저번 겨울 이적 시장에 먹었을걸요?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오늘 후원해주신 언제나 초콜릿님, 그 다음에 변화총님 감사합니다. 진잘리니 업사님도 또 후원해주셨죠? 감사합니다. 감기 걸렸다고. 아마 몸 관리 잘하세요. 진잘리 업사님. 네, 우리 이번 주는 쉬어도 돼. 아까 봤죠? 경기 별로 없는 거? 쉬어도 돼. 이번 주는 그냥 몸 푹 쉬게 하는 걸로, 몸 관리 좀 이게 회복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저도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